아, 이 영상은 출애굽기 기록 이전까지 창세기나 아니면은 출애굽기에 잘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이고, 또 마술사 발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술사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활동 연대기하고, 또 시팀 섬의 통치자, 이것도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겪은 그 전쟁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후손들과의 관계, 또 이집트 18왕조 침공 배경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등장하고, 또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1581년 15살 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그 다음에 1585년 애굽 총리 요셉이 사망한 후에 혼란한 이집트를 탈출해서 3, 4년 후에 1581년 71세의 스보는 아프리카 딘하바의 왕 앵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앵기스 군대 지휘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 이집트 상황은 총리 요셉이 사망한 1585년 후 1년이 지나서 1584년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했고, 혼란한 이집트에 스보가 가서 앵기스한테 가서 이제 전쟁을 하자고 전쟁을 부추깁니다. 여기 전쟁은 일단은 에서의 손자 스보가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전쟁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하다가 총리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거기서 탈주해서 도망을 나왔고, 이제 그때 또 멸망을 했어요. 힉소스 왕조가 18왕조한테 완전히 멸망을 해서 패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18왕조가 이제 집권하기 초기 한 3년 차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이집트를 공격하자고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앵기스 군대에는 앵기스 백성 중에 15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15살 1581년 기준 발람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마법으로 이제 출정하기 전에 점을 치라고 해서 이집트 원정 전쟁에 대해서 점을 쳐보니까 전쟁은 실패, 이렇게 이제 점이 쳐지니까 이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왕은 전쟁 계획을 아주 철회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하자고 부추겼던 스보가 이제 겁이 나니까 잘못하면 잡혀 죽을 그런 위기에 있어서 이제 망명을 하는데 시팀 섬으로 망명을 해요. 시팀 섬으로 망명한 것은 그 과거에 71세 바로 전에 거기에 아주 어여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 시팀의 왕 앵기스가 가서 청혼을 하고 그랬는데, 또 이탈리아 쪽에서 또 왕이 또 와서 또 청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 두 왕 남자끼리 또 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탈리아 왕이 사망하고 또 패망을 했어요. 이때 스보가 거기 따라가서 이렇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시팀의 상황을 잘 알아요. 바로 직전에 71세 바로 직전에. 자, 스보의 시팀의 망명 통치. 자, 전쟁 도모 계획이 무산이 돼가지고 스보는 71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시팀, 바로 얼마 전에 시팀 섬에서 이제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을 했던 그 앵기스의 처갓집 시팀 섬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스보는 72세까지 1580년 그곳의 시팀 섬에서 용병으로 앵기스의 군대의 약탈, 이렇게 해서 그거를 쳐내고 하면서 용병으로서
이제 대리전쟁을 하는 용병, 돈을 받고 하는 용병으로서 활동을 해서 큰 돈을 벌어요. 그 2년, 만 2년이 안 되는 그 사이에. 그래서 수보가 72세 1580년 전쟁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약탈하러 갔던 그 앵기스의 군대 얘네들이 거기서 도망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그 시팀 섬을 더 이상 가질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가 해적 약탈을 이제 중지했다. 또 더군다나 아프리카 앵기스가 오히려 그 용병 군대, 그 에서의 손자 스보가 쳐들어올까봐 덜덜덜 떨었어요. 자, 이때부터 시팀 섬의 통치자로 스보가 73세부터 해서 123세까지 해수는 1579년부터 1529년까지 50년 동안 스보가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이제 통치 한 13년 때까지는 아무 앵기스 군대의 약탈이 전혀 없었으나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스보가 이제 87세가 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1565년 정도 됐을 때 통치 14년 차부터는 다시 또 앵기스의 군대가 약탈이 또 와요. 이제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오고 하다 하면 그때마다 쳐내고 했는데 이 10년 동안 이렇게 쳐내고 또 1565년부터 1550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약탈을 하다 보니까 스보가 97세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이제 뭐 약탈하다 보면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뺏기고 죽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스보가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1555년에 앵기스의 군대 약탈을 아주 뿌리 뽑겠다고 이 도망가는 앵기스 군대 해적들을 쫓아가서 앵기스의 그 국경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죽였는지 가서 도망가서 앵기스 그 군대 상관한테 보고할 그런 보고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앵기스 부하가 완전히 전멸을 해서 화가는 앵기스의 연합 군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시팀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약탈을 보복 전쟁을 이제 일으켜요. 그래서 약 80만 명이 1555년에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이 파다하니까 이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빨리 에서의 손자들이 있는 에돔에 가서 세일 땅에 에돔에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했어요. 앵기스하고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참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홀로 싸우게 돼서 결국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해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앵기스가 패전을 해요. 패전. 그 이후로는 이제 앵기스가 완전히 세력이 약해지고 마술사 발람이 요때에 패전한 그 이후에 스보에게 이제 세력이 강해진 스보에게 자리를 옮겨서 스보가 여기 발람이 자리를 옮겨갔다. 또 스보가 전쟁이 이기고 자기 그 스보의 그 시팀 섬의 후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젠 뭐 전쟁을 이제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승리에 취해서 1554년 98세 스보가 98세 때 연합군을 꾸려요. 연합군은 이제 시팀 섬의 손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 동쪽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다 연합군을 꾸려요. 이게 자 이집트를 침공했으나 여호와의 전쟁으로 패전한다. 이스라엘 승리가 돼요. 스보는 73세부터 98세 1554년에 전쟁을 일으켰고 123세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요때 통치자가 돼서 요때 큰 전쟁을 일으켰고 요때 사망했다. 나이가 들어서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했다.
자, 설명을 좀 더 하는데, 앵기스가 80만 명으로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스보를 공격할 때, 1555년, 앵기스의 군대는 앵기스의 형제 사르디냐라는 섬의 연합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C팀,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제 멀어요. 1300km 정도 돼요. 이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배를 타고 쫓아가서 보복전쟁을 일으켰는데 스보, 그 당시의 통치자 스보 97세 1505 야후와께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투에서 앵기스 80만 대군은 큰 패배를 당하고 거의 한 절반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이집트 침공의 결의라고 해서 앵기스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에 취한 스보는 98세 1554년 이제 다 재정비하고 과거 30년 전까지 총리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1639년부터 1585년 총리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 54년 동안 이집트에서 총리 이 통제하에 전쟁 포로로 노예 생활을 54년 동안 아주 지겹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39년 총리 요셉 56세 때 요셉이 56세 때 야곱이 죽어서 야곱 147세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례식을 치르러 갔을 때 이 막벨라 굴을 막고 선 그 에서가 이제 방해를 했어요. 장례식 방해를 했어요. 그때 막벨라 굴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났고 그 막벨라 굴에서 할아버지 에서가 147세에 목이 잘려서 피살당하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그 후손들 추종자들 40명이 거기서 전쟁에 죽고 또 전쟁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아주 급히 총동원령을 내려서 에서의 후손들 총동원령을 해서 1639년 총리 요셉이 있을 때 2차 전쟁 총리 요셉이 있는 수도까지 쫓아가서 침공을 해가지고 이때는 스보가 나이가 어렸는데 스보 어린 애들까지 참전했다가 거기서 스보가 전쟁 포로로 잡혀요. 결국 1년쯤 후에 이 스보의 아버지가 주관해서 총리 요셉이 57세 때 3차 전쟁을 일으켜서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세일 땅에 모여서 다시 이집트를 쳐 들어갔는데 침공 당시에는 스보가 14살 또 스보의 아버지 엘리바스가 거기서 전사했어요. 82세 83세 때. 그러니까 1년 전에 막벨라 굴에서 할아버지가 목이 잘려서 죽고 또 1년쯤 후에 연합군을 결성해서 완전히 80만 명으로 쳐 들어갔는데도 엘리바스 아버지가 거기서 전사하고 죽고 또 패전하고 그 조상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한에 감긴 그 전쟁으로 1554년 이제 이미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벌써 3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야곱의 아들 총리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이 아직 살아있고 또 그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서 이제 뭐 침공하자. 그래서 전쟁 계획을 다시 세워서 큰 전쟁을 일으켜요. 자, 마술사 발람 C팀의 통치자 스보 97세 1550 바로 이제 전쟁이 그 연대기를 설명하는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연대기하고 C팀 섬의 키프로스 섬의 사이프러스예요. 통치자 스보의 생애를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하고 이집트 합쳐서 C팀 섬의 통치자 스보가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발람하고 마술사 발람하고 스보가 등장을 하는데 발람이 일단은 1582년 15살일 때 마술사 발람이 아프리카 앵기스의 백성으로 있었어요. 또 71세 된 스보는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에게 쫓아가서 거기에 군대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집트를 침공하자고 전쟁을 계속 부추겨요. 자, 두 번째, 그 전쟁에 실패해서 스보가 이제 망명을 해서 시팀으로 가서 시팀의 통치자가 되는데 1579년부터 1554년까지 일단 25년간 이렇게 신변을 여기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1529년까지 통치를 해요. 근데 요거 전반부 25년 사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스보가 72세에 시팀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해서 그 시팀 섬에서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으로서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대리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팀 섬에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약탈하고 뺏어가고 하니까 그 시팀 섬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줘가면서 싸워서 저 놈들을 쳐내라 해서 그 용병으로 전쟁 능력이 이제 월등을 하다 보니까 그 앵기스하고 그 형제 사르디니아선의 통치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야 거기 가지 마. 그 잘못하다가 걔들 우리 저기 본토까지 이제 쳐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스보의 72년 1580년 용병들이 앵기스를 공격할까봐 먼 1300km 떨어진 아프리카까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했다. 스보가 86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86세가 될 때까지 1566년까지는 약탈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전쟁이 없다가 스보가 이제 87세가 되고 이제 한 14년 정도 지났을 때는 조금 이제 약탈이 시작이 됐어요. 1565년부터.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50년에 여기 10년 정도 여기 앵기스 이제 요 약탈이 있어가지고 스보가 요때 10년쯤 지났을 때 요 1555년에 앵기스 군대 일부 약탈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저 새끼들이 계속 와서 벌써 이 얼마나 이게 또 손해야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뿌리 뽑고 완전히 다 앵기스 통치령까지 쫓아가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놈들을 추격해야죠. 완전히 다 잡아 죽였어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한 놈도 살아서 가서 보고하는 놈이 없어가지고 화가 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이 이제 화가 잔뜩 나서 자기 형제 사르디니아 섬을 통치하는 그 형제까지 불러서 연합군으로 80만 명을 이제 꾸려가지고 1550년 시팀 섬으로 복수하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쫙 돌았어요. 그 전쟁 소문에 스보가 놀래가지고 세일 땅으로 달려가서 세일의 자손들, 이때 세일의 자손들은 이미 1638년 아주 26년 전에 1600 이때 이미 벌써 다 전멸했어요. 이 세일 땅의 자손들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 다 죽여가지고 애들까지 완전히 다 학살을 해가지고 다 죽였고 1636년부터는 새로운 통치자가 에돔 땅을 통치한 그 한참 후에요. 그래서 과거 1639년부터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막벨라 굴 입구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로 목이 잘려서 피살된 그 1차 전쟁 때 40명이 죽고 전쟁포로가 생겼고 또 그 해에 2차 전쟁 때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으려고 에서의 후손하고 세일 땅의 후손들까지 싸그리 총동원돼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 총리 요셉이 56세로 있는 그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아서 이제 가져올 때 에서의 후손들이 또 80명이 또 죽고 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제 전쟁포로로 잡혔고 또 1년 정도 있을 때 이제 아주 연합군을 꾸려야 되니까 3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전사를 했어요. 82세, 83세로 또 80만 명 연합군이 완전히 패전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실패하고 이때 총리 요셉이 57세 애굽인들 60명으로 나가서 80만 명을 싸웠는데 이 80만 명이 깨진 거예요. 이 연합군에는 에서의 자손뿐만 아니라 세일의 자손도 있고 동쪽의 자손도 있고 동쪽의 자손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 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처라고도 하는데 그 후손들이에요. 동쪽의 자손은. 자, 아프리카 디나바에는 앵기스도 여기에 일부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마엘 후손은 아직 참전을 안 했는데 왜 참전 안 했냐면 1664년도 이집트 파라오 명령으로 총리가 바로 됐을 때 요셉이 31살 때 스페인 해적이 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집트 그 국경 쪽에 해안가 쪽에 이렇게 퍼져 살고 있어요.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거기 퍼져 살고 있을 때에 이 스페인 해적이 와서 약탈하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장로 나이 많은 사람이 편지를 써서 이집트 파로한테 좀 제발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명령을 내려서 요셉이 31살일 때 스페인 해적을 격파해서 내쫓아낸 그 이후로 26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이스마엘 후손들이 총리 요셉을 이제 반역하기 전이에요. 자, 하지만 먼데 이때부터 디나바 앵기스 군대 일부가 파병하고 에스의 군대 양아치끼리 어떻게 보면 해적 양아치 요런 그 에스의 후손들 양아치 남의 거 뺏고 막 하는 또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또 양아치 요런 애들끼리 또 동맹관계가 잘 됐어요. 결국 수보가 놀래가지고 시팀의 자손들 백인종들이 저렇게 많은 인원이 저런 큰 그 강국이 연합군으로 우리를 쳐들어온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통치자께서 저놈들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저놈들이 저 띠거지로 이제 쳐들어오는데 빨리 그 과거에 우리가 듣기로 그 야곱의 그 하나님 또 그 당신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당신의 아버지 이삭의 그 조상들의 야호와께서 기도를 하면 잘 들어줬는데 그 야호와께 기도를 해라고 그 기도의 건의를 듣고 스보가 97세 1555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스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전쟁에서 앵기스의 연합군 80만 명을 격퇴시켜 버렸어요. 결국 얼마 되지 않는 스보가 이때는 병력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그 사이로 보여요. 저 시팀 섬에 거기에서 모은 그 병력이. 자, 스보가 완승을 거둡니다. 이때 마술사 발람이 41살에 앵기스를 떠나서 이제 스보한테로 이전해오는, 도망오는, 그래서 패전한 앵기스를 버리고 승리한 시팀의 통치자 스보 97세 1555년에게로 쫓아가서 그 조언자 자리로 옮겨갔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사기충천한 승전에 취한 스보가 이제는 98세 1554년에 이제 나라를 재준비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이집트 야곱의 후손들을 쳐 죽이기 위한 복수 전쟁을 이제 실행을 하게 돼요. 자, 마술사 불의 아들 발람 그 야살의 책에 보면 64장 26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야살의 책 64장 26절에 발람을 시리아인으로 이렇게 써요. 시리아인. 스보의 군 부대에 있는 발람, 마술사 발람, 시리아 사람 발람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 시리아는 결국 아람인데 시리아 출신, 아람 출신 이 부분에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지만 그 위의 조상은 아브람 시대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살고 있던 아버지 데라가 180세에 노년에 얻은 후처가 낳은 아들 조바의 아들 또 그 아들 아람이 크게 번성을 해서 하란에서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 조바라고 나라를 불렀다. 그래서 아람
결국 200년, 300년 전에 시리아, 지금 요즘에 영문으로도 시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해석이 200년 전에 번역을 한 건데 그때도 시리아로 돼 있으니까 그 시리아, 그 훨씬 전에는 아랍 나라. 자, 네 번째, 이집트 침공 결의 1554년. 자, 전쟁 승리에 고무된 스보가 1554년에 98세에 과거 요셉 총리였을 때에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아주 지긋지긋한 전쟁포로로 생활했고 자기 할아버지 조상들 에서가 147세에 1차 막벨라 굴에서 피살해서 목이 잘려 죽었고 또 아버지 엘리바스는 82세, 83세 때에 3차 전쟁에서 전사했고 이 죽은 조상들에 대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 이미 힉소스 왕조는 망했고 요셉 또 야곱의 아들들 다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다 죽어서 힘이 다 빠졌구나. 저기 후손들인데 저놈들은 내가 가서 다 잡아 죽여서 원한을 갚아야지 해서 이집트 18왕조를 침공을 하고 실행을 하게 돼요. 그것이 1554년에 있어요. 1554년. 자, 야세르책 64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원전 1554년에 일어난 그 전쟁, 큰 이집트 18왕조 침공을 해서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가 그 당시에 사망을 했어요. 전쟁으로 죽었든 뭐했든 그 같은 시기에 죽었고,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의 나이로 야곱의 후손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 연합군 80만 명을 일으켜서 에돔의 후손, 이 80만 명 연합군에는 에돔의 후손, 동쪽의 자손,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 또 동쪽의 자손 아브라함이 140세, 137세 그 위에 노년에 혼인한 그드라, 후첩 또는 후처, 동쪽의 자손들의 후손, 또 이스마엘 자손이 이제 여기 이제 됐어요. 이제 총리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또 배반을 했어요. 디나바 앵기스는 시팀의 통치자 스보와하고 전쟁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연합군에서 빠졌어요. 이제 디나바는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바로 1년 전에 스보한테 깨졌는데 스보한테 또 스보를 도우러 또 연합군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쟁 당시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살로 그 전쟁통에 죽었다. 전사를 했는지 뭔지 기록한 그 기록이 없지만 정확하게 기록에는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20살 메롤 세 번째 통치자 투트모세 1세가 20살의 새로운 왕으로 18왕조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1554년 그 전쟁이 이제 있는데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야세르책이 64장 26절 시리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리아 아람 출신 이 부분에서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80세에 노년에 얻은 첩의 자식들 조바라는 아들이 있고 또 아들 나온 것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크게 이제 번성을 하고 하니까 하란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하란에서 나와서 이주를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운 이름을 아람 조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세르책이 64장 26에 시리안 사람 마수사 발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마수사 발람, 시리안 사람 마수사 발람 당시 42세였고 발람이 41세 때 1555년 때부터 아프리카 앵기스가 이제 패전했으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승전 시팀의 통치자 스보에게 달려와서 조언자로 스보의 연합군 측에 머물면서 전쟁의 승패를 점치려고 했는데
1554년 전쟁 때는 점을 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후와가 개입이 됐으니까 야후와 전쟁으로 점이 치지 않게 점을 치는 일에 실패를 해요. 결국 이집트 군대 이 전쟁 때 30만 명은 연합군 80만 명의 공격에 밀려서 후퇴 도망을 갔고 고센 땅에서 차출된 예비대 병력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80만 명은 연합군하고 전투해서 여기가 패전해요. 6천 명이 죽고 쓰러지고 결국 완전히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요. 전쟁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싸움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손들 80만 명이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150만 명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중에서 6천 명을 죽이고 여기가 완전히 패전해서 도망을 가요. 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측의 희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연합군은 4,000명에서 6,000명이 쓰러져서 구수 경계까지 도망을 갔고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150명이 돌아올 때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도망쳤던 애굽 사람들이 도로변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애굽인 200명을 살해했어요. 그 다음에 고센 땅으로 도망갔는데 고센 땅으로 이제 복귀해서 귀환했는데 이 사건을 이 이집트의 18왕조의 통치자 세 번째 왕 20살 메럴투트모세 1세 20살이 정확하게 이걸 목도를 했어요. 이거를 알아요.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 전쟁 1554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의 통치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집트의 통치자라면 메럴투트모세 1세 20살 때부터 지긋지긋한 큰 전쟁에 휘둘려가지고 두려워했으며 이것이 훗날 1531년 에돔의 군대가 스보를 쳐 죽이겠다고 에돔의 이제 통치자가 새로 바뀌었는데 통치자 역사를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통치하면서 자기 힘 자랑하려고 에돔의 군대를 이끌고 과거에 우리 저 동맹국 앵기스를 너가 쳐 부셨다며 해서 스보를 쳐 죽이려고 시딤으로 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인데 하면서 할아버지 스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돌려서 다시 에돔으로 돌아오는데 이 에돔 군대가 이집트로 쳐 들어올 거라는 그 헛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아주 더 빨리빨리 지금 성읍을 빨리빨리 이게 요새화해라 빨리 벽돌을 올리고 하니까 이 1531년에 얼마나 스레를 받았는지 메럴투트모세 1세 요때 당시는 41살 때 아주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아주 강제 노역을 아주 억압하던 그 시기예요. 자, 에서의 손자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98세에 1554년 과거 야곱의 후손들과의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여기는 세일 땅의 자손, 또 동쪽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노년에 140세 노년에 첩 구드라에 하고 나온 그 자식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이스마엘 자손들도 야곱의 후손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역시 에서의 후손들 쌍둥이 동생이지만 야곱의 후손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만 규합해도 80만 명의 대규모 연합군으로 결성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자, 이집트의 혼란. 전쟁 당시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팁 1세가 35살로 사망하고 전살했든지 뭐했든지 자관 전쟁통에 죽었어요. 새로운 20살 난 이 투트모세 1세가 새로운 세 번째 통치자로 즉위하는 급박한 혼란한 상황에서 전투 전개는 이집트 군대 30만 명이
80만 명 연합군에게 쫓겨가지고 후퇴하는 상황에서 고센 땅에 예비대인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참전했다. 150만이 아니라 150명이 아주 작은 인원이에요. 마술사 발람 42세는 연합군의 존재라서 시팀 섬의 수보의 연합군의 존재예요. 좋은 자로 점을 치료했으나 점괘에 실패했다. 이 야후와의 전쟁이니까 야후와가 지금 이 예비대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결과 및 반전.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싸워 단 한 명, 1명의 희생자도 없이 연합군 80만 명 상대로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연합군은 6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구스 땅까지 쫓아가면서 도망갔다. 전투 후에 150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애굽 사람들 중에서 200명을 쳐 죽였다. 고센 땅으로 돌아갔다. 역사적 의의는 이 사건 1554년 이후에 이집트의 통치자, 이제 새로운 통치자는 아멘호텝 2세는 죽었고 메론 투투모세 1세 20살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출애굽기 1의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의 8장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그게 바로 메론 투투모세 1세 20살. 그 다음에 이것이 훗날 1531년 출애굽기 1의 15장에 나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더욱 압박을 해서 성읍을 빨리빨리 요새화하도록 벽돌을 쌓고 해서 건축을 하라 그래서 강제 노역을 아주 박차를 가하는 그런 그 상황이 여기 이어져요. 네, 여기까지.